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조정을 좀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어요. 자, 중국의 무역 관세에 맞불 대응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줬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방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부분은 이제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강하게 부과하면 이제 트럼프도 맞불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자국 기업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위를 두고서 긍정적으로 좀 보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국에서 암호화폐 뚜렷한 아직 정책이라든가 규제 완화는 아직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지금 조정 나왔을 때가 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반대로 찬스, 저점 매수의 찬스라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혹시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 타이밍, 그리고 아직 비중이 덜 채우신 분들은 비중 추가, 그리고 또 혹시 아직 보고만 계신 분들은 리플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곧 중요한 신규 매수에 또 자리가 온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리플 앞으로의 움직임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영상보다 빠르게 리플에 대한 정보, 타점,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리플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기존에 이제 저항으로 받아들였던 이 라인을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드디어 트럼프 취임식 이슈와 함께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고서 조정은 받았지만 최근 악재로 인해서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밑꼬리를 주고서 땡겨 올리는 모습. 자, 그러면서 이 하방 지지하는 라인, 이 라인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좀 깊을 줄은 몰랐는데 그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자, 이제 협상 가능성 증가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중국이 강경책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슬슬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장도 대부분의 지금 모습,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리플, 우리 다 솔라나 지금 대부분이 다들 초록색 불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체크해 보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계속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아직 조정을 안 받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수급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비트코인이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좀 약하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본격적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 특히 리플의 상승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수급들을 엄청나게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SEC 이 게리 겐슬러와 암호화폐 소송을 담당했던 담당자 수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자, 계속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리플의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하나 지금 좋아지고 있죠. 자, SEC가 이번에 암호화폐들 기업과 법적 분쟁을 담당했던 소송 담당자를 교체를 했죠. 일단 업계에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죠. 이 호르의 텐레이노는 전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 의해서 발탁돼서 SEC 암호화폐의 규제 전략을 이끈 인물인데, 지금 SEC 위원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 위원, 거기와는 결이 틀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라임의 마련을 지시를 했죠. 자, 그리고 오피스 트럼프, 멜라니아 밈코인 출시하면서 대놓고 얘기했죠.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변화의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일부 사건은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는 기존의 SEC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며 디지털 자신의 거래 방식이 전통적 증권 시장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리플 뿐만 아니라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리플이 지금 2020년부터 소송해온 부분이 이제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이냐 SEC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은 아니다. 디지털 토큰이다.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이제 SEC가 이제 규제에 대한 가드라인을 변경한다, 바꾼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실무그룹의 수장인 크립토 차르도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명확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증권법만 들이대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계속 쪼인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암호화폐 업계의 혁신을 위해 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죠. 자, 이러면서 이제 리플이 증권법에 대한 소송이 종료가 될 수 있는 규제가 멀지 않았다. 자, SEC도 이제 TF 팀을 만들면서 이제 새 규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자, TF팀 수장으로 임명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증권 여부 평가 및 특정 토큰 발행에 대한 소급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내비쳤죠. 자, 이들은 특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큰 발생에 대한 임시적 소급적 구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자, 이 특정 조건이 어떤 건지 앞으로 잘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송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꾸고 있다. 자, 그리고 SEC 암호화폐 TF팀은 토큰의 증권 여부 분류 최우선 작업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죠. 자, 기업의 등록 방식을 전환하고 거래소 상장 상품에 따른 승인 혹은 거부를 명확히 한다는 설정. 자, 결국 뭐로 통하냐면 기존에는 규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공통된 얘기는 이 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는 기존의 증권법이랑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꾸 그 전에 게리 겐슬러는 증권법의 안에서 계속 코인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근데 맞지 않는 암호법 때문에 그 부분의 규제의 명확성, 네, 이 부분을 이제 확립회들이 이런 소송 부분들을 받지 않게끔 정확한 규제를 만들겠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 소송에 대해서도 종료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리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일 텐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안내 먼저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3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체인 링크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로는 29,10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로는 32,0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인 링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체인 링크가 4,0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매수가로 2,100원 부분 매수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한번 또 상승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매도가로 한 2,0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8187-7639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든가 비중을 크게 태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고를 쳤죠. 중동 가자지구를 미국 관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거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다시 사고를 쳤죠. 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담함이 진짜 놀랐습니다. 자, 일단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1기 때도 탄핵은 또 나왔었어요. 그때도 거론됐지만 결국 의회를 통과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며칠 안 됐는데 20일 날 1월 20일 취임해서 지금 약 한 16일밖에 안 됐는데 17일이네요. 17일밖에 안 됐는데 뭐 탄핵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크립토 차르를 중심으로 트럼프 미국의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나둘씩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고 또 그거에 또 지금 우호적인 입장으로 정책과 규제 완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빨리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도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히 이 부분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사업 제한에 대한 완화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자, FDIC의 기존의 입장은 기존에 암호화폐 연결되는 예금 입금 활동을 입출금 활동을 축소시키고 또 크립토 회사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했었죠. 자,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 완화를 검토 중이죠. 이제 SAB 1, 2 철회가 되면서 정통 금융권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시작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원래 반감을 갖고 있던 FDIC까지도 변화되는 준비를 하고 있죠. 새 규제는 이제 은행에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을 도입할 허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국의 금융권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래 기존에는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 몇 년이 걸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발맞춘 변화로 이제 금융권, 정통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의 접근 방식을 크게 바꿀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들이 사전 규제나 승인 없이 기존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됐죠. 근데 이 승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를 했었죠. 자, 이로 암호화폐 관련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도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은행 계좌를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게 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넣어서 이체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 계좌에서 바로 블록체인 상에 운행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원화가 은행이 조회를 해보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원화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플이다. 이런 것들 자산들이 표기가 되는 거죠. 은행의 예금으로 남아있게끔 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변화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CFTC 위원장 대행인 캐롤라인 팜도 원칙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집행을 관둘고 자, 지금 크립토 차르부터 해서 SC 그리고 CFTC가 지금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칙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 정확한 규제 정립 확립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 이제 확립을 하겠다라고
CFTC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앞으로의 우호적인 정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리플 당연히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정책과 규제 완화가 나올수록 더욱더 심화가 될 거고, 자, 리플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상향하는데 계속 상승하는 코인은 없죠. 당연히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또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다만 지금 약간 조정의 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근데 리플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나왔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눌림 줄 때가 중요한 비중 추가 또는 신규 매수의 타점이다라는 거. 자, 이때 700원대부터 항상 눌림 줄 때 그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눌림 줄 때 좀 지지할 줄 알았는데 좀 밀렸지만 그래도 지금 좋은 비중 추가의 찬스다라는 말씀. 자, 과거에도 리플은 제가 처음에 영상 촬영했을 때가 700원대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눌림목 타점 잘 잡으면 큰 상승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00원대 올라갔을 때도 이때도 올라가고서 눌림을 가졌죠. 다이플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1,500원 돌파하고 다시 눌렸을 때 1,500원 이하 계속 움직였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눌림목 저점 포인트를 잘 공략해야 된다는 점. 자, 말씀드리고 결국 2,000원까지 또 올라왔어요. 크게 밀리지 않고 2,000원까지 또 올라왔고, 야, 지금 또 눌림 줄 때 이때마다 찬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이 여기 계속 이때도 설명드렸죠. 여기서도 눌림 줄 때 사라, 눌림 줄 때 사라, 눌림 줄 때 사라 하고 다시 튀어 올랐을 때 이때 2,600원 2달러 부근 왔을 때도 눌림을 줬었어요. 자, 그때도 리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4,000원 타깃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4,000원 이상 자리를 잡아야 된다,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안착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가 3,000원 왔을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12월 말 연말에 말씀드려요. 이제 여기들 계속 3,000원대 고래들의 저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자, 눈치 보는 장세기 때문에 모아갈 때가 됐다. 말씀드린 3,000원 구간 다 왔잖아요 라고 하고서 미리 다 눌림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할 때 다시 고점 돌파를 못하고 2018년도 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을 때 말씀드리죠. 크게 밀리면 4,000원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겠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하락이 나왔어요. 진짜 하락이 쭉 빠졌을 때 4,000원 밑으로 빠졌죠. 4,000원 언저리까지 밀 줄 알았는데 더 밀었죠. 그러면 지금 뭐다? 거꾸로 생각해서 지금 위기가 아니라 거래량들, 고래들의 매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 찬스로 봐야 된다. 자, 계속 중요한 타점들.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가 계속 저점이었죠. 저점의 찬스 부분을 계속 찝어드렸어요. 자, 리플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제일 먼저 SEC에 대한 종결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변경을 해서 종결에 대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소송이 종결되면은 바로 지금 ETF에 대한 신청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SEC에서 이 ETF에 대한 승인들을 내주는 때문에 자선용사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죠. 결국에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선용사들 바보가 아니겠죠. 먼 수를 내서라도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게끔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항상 개인들이 털려져 나가는 구간에서 기관들은 어떻게 된다? 아직 ETF 나오지 않았어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한다. 자, 이가 승인이 나게 되면 거대한 펀드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처음에 사주기 시작하죠. 차후에 올라가면 사고 팔고를 하겠지만 처음에 사주기 시작하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랠리가 시작을 되겠죠. 일단 SEC 소송 종결에 대한 이슈도 파급력이 큰데 ETF도 파급력이 큽니다. 또 다음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부펀드와 바로 전략자산 비축에 알트코인이 포함이 된다면 이제 리플도 이더리움과 함께 포함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 시가총액 지금 3위입니다. 3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안 돼도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크게 악재는 아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달러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의 RLUSD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미국에서 밀어주는 파급력이 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때문에 CD의
파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직은 USDC나 테더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스팀 부분에서 리플이 희소성을 가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 그리고 또 디파이, 그리고 RWA에 대한 시장 진출을 지금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디파이 시장, 탈중앙화와 그리고 RW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크나 이 부분의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리플은 성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IPO를 준비한다고 했죠. 자,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자금력, 리플랩스에 엄청난 자금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금융 시스템 혁신, 이 부분에서 리플이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송금에 대한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리플에 대해서 사용이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받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결국에 손절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한 건 요 하단, 이제 요 하단 요 라인 부분 언저리를 이제 지켜주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시 4,000원 위로 안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우호적인 암호화폐의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규제 부분에 명확성이 생기면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은 앞으로 리플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눌릴 때마다 천천히 분할로 감아가셔야 되는 타점이고, 당연히 추세 전환을 시작하면 아직 이평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설 때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던가 이슈들 터지면서 아니면 다소간에 좀 등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기회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다시 한번 4,0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의 구간 흐름 가져갈 수 있다. 리플 올해 못해도 1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언급은 드렸어요. 5에서 10달러 정도는 충분히 최소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리플 지금 좀 약세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시는 걸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 실시간 변동성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들, 막 갑자기 훅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 돼? 아니면 손절해야 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영상으로는 실시간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 샀는데 비중 추가 좀 언제 해야 되는지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내고 어디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각 상황에 맞게끔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한 분 한 분 또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전화번호 010-8187-7639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 분석방, 그리고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5천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수익 함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버팀목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또 영상 업데이트되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이슈는 어떤 게 있는 건지 확인하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